안녕하세요. 사쿠라 메모리즈 선자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이러한 컨텐츠를 찍게 되었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진 폴더를 쭉 올라가서 처음부터 봤어요. 유학 초기 때 내 사진도 많이 있었고 이제 아이들 사진도 많이 있고 굉장히 그리운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내 감정이 센서티브한 그러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런 컨텐츠를 좀 찍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일본에 온 지 9년 차거든요. 제가 2013년 4월 1일에 일본에 처음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일본 유학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상장 이거 예전에 찍지 않았어? 네, 찍었어요. 제 일본 유학 스토리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찍어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한 게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일본 유학을 생각을 하셨던 분들, 혹은 워홀, 일본 취업, 다방면으로 일본에 오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없이 지금 1년에서 2년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가 60%인가 80% 정도 된다고 하고, 한국도 이제 슬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슬 여러분들 일본에 넘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고대했던 일본 생활을 일본에 오셔서 제가 장담해 드리지만 100%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100%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본 생활 절대 못 보냅니다. 절대로. 오늘의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후에 일본에 오셨을 때 제 영상을 계기로 동기부여가 되셔서 일본에서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의도도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 유학 초기 때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본에 왔어요. 그리고 딸랑 60만원 들고 저는 일본에 왔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을 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일본으로 넘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학교 입학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7일 정도인가? 첫째 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일본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집안 자체가 뭐 학비나 월세나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세, 대학 등록금, 일본어 학교 학비, 생활비, 보험비 모든 거를 저 혼자 충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맨 처음 첫 번째 달부터. 그래서 저는 일본어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알바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히라가나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어를 말하겠어요. 일본어 해봤자 진짜 뭐 기모치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냥 발로 뛰어다녔어요. 그 일본어 학교 기숙사 근처에 라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라면집 무작정 들어가서 번역기 돌리고 바디랭귀지 쓰면서 일하고 싶다고 엄청 얘기했고, 마이바스케트라고 편의점 비슷한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뭐든지 좋으니까 잡일시켜달라고 그렇게 한 진짜 10군데 이상은 다녔었던 것 같아요. 한 3일 동안. 그리고 일본어를 안 써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노쿠보, 한인타운이죠. 한인타운 식당 부장이 아니야, 주방보조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라면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한인타운에서 설거지도 하고 짐도 나르고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본에 오자마자요. 그렇게 알바를 저는 평균적으로 2-3개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 학교를 병행을 하면서. 그래서 일본어 학교가 시작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초급반이었기 때문에 오후 타임이었어요. 12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가 수업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알바를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는 학교, 그리고 그 사이 밥 먹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그다음 7시부터 저녁 11시 반까지는 또 다른 알바하고, 그 다음 집에 돌아와서 씻고 1시부터 한 3시까지 4시까지 공부하고, 또 한 6시 반 정도 일어나고, 그러한 생활을 저는 2년 가까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이 잡아야 4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상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학교 없는데 그때 안 잤어? 그때는 알바를 더 많이 뛰었겠죠. 그때는 일일 알바도 가서 육체 노동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혼자 다 충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돈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다 충당을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아주 극한으로 줄입니다. 한 달에 저는 5,000엔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마이바스케트나 이나기야 같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쌀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1,500엔 정도의 니가타현 쌀을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 1,500엔 쌀 한 포대를 사고, 그다음 저는 두부로 한 달간 버텼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콜라 좋아하니까 콜라도 사고, 콜라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원래 콜라를 제가 탄산을 별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좀 포만감이 들라고 제가 탄산음료를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콜라를 계속 마시기 시작해서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콜라 없으면 못 살아요.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소홀히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처럼 일본에 왔으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컸어요. 정말 성공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히라가나 카타카나부터 시작을 해서 상용한자 2136자 정말 무작정으로 다 외웠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원래 안 봤었는데 애니메이션 보면서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맨날 똑같은 만화만 계속 봤었고, 뭐 제가 했던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어 공부법을 여러분 따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고정 댓글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히라가나 카타카나 아예 몰랐던 제가 6개월 만에 대학 진입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6개월 만에 JLPT 1급 땄습니다. 숨 쉬는 시간 빼고는 그냥 일하고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어를 빨리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좀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친구들하고 부모님하고 연락도 완전히 끊었어요. 한국어를 완전히 안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어 학교의 한국분들하고도 그렇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인터넷에서 일본인 모임 같은데 무작정 찾아가서 일본어를 아예 몰라도 그냥 찾아갔어요. 근데 되게 잘 대해주셨던 기억이 선명해요. 정말 그 모든 곳을 다 찾아갔었어요. 볼링 좋아해서 볼링 동아리나 아니면 뭐 한일 교류회 같은 데도 참석을 했었고, 그때 만난 친구가 싫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입시도 치르고 뭐 논술도 보고 본고사도 치르고 해서, 뭐 제 개인적인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원래 수학 자체를 좋아했었고, 수학하고 과학, 영어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일본 수준에서는 큰 지장은 없었고요. 일본 유명 대학에 여러 곳 합격을 해서 그중 한 군데를 저는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저는 아야를 만났었는데, 아야라고 하면은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아야가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원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아야가 거의 저희 집에 살다시피 제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어요. 아야도 그때 전문대학 학생이었고 이제 교육사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전력으로 서포트를 해줬고 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쇼타의 도움도 꼽고, 그렇게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아이가 2명이 있죠. 그리고 그 첫째 딸내미가 유아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시기가 딱 맞죠. 대학에 입학하고 3개월, 4개월 정도 후에 아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물론 상담을 드렸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 주변인들은 절대로 너는 그 상태로는 절대 못한다, 좀 안 좋지만 아이는 좀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친구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빠가 이제 제가 아야가 임신을 하게 됐다, 아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만난 적도 있었고요, 예전에. 임신을 했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축하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이 생겼다는 거는 축하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축하한다는 말밖에 못 해주겠다. 앞으로의 결정은 너한테 다 맡기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저도 아야도 주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셔도 저희 둘은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생활 2년이 아깝지 않냐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2년이란 고생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2년을 고생을 안 했더라면 저는 분명히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지금의 유아를 포기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2년 동안 인내와 고통, 견디는 법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 아이를 낳아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저는 그 2년 동안 많이 배워왔었기 때문에 둘이 낳기로 결심을 하고, 한 가지 제일 큰 난문이 있었죠. 아야네 부모님이죠. 지금 뭐 저희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시긴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잖아요. 야, 진짜 그 허락, 진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아직 취업도 못했어요.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막 입학한 애예요. 그리고 아야가 딸내미가 딱 한 명이에요. 이거 장녀예요, 장녀. 아야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야한테 얘기했죠. 가겠다, 내가 무조건 설득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장인어른하고 같이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자세히 참고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물론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거기서 또 돈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은 아야하고 같이 살 집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아야의 분만 비용도 마련을 해야 했어요. 분만 비용이 일본은 대략 한 450만 원 정도 하고, 집 구하는데, 새로 집 구하는데 초기 비용이 한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한 돈들을 다 제가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정말 지옥의 6개월이 시작됩니다. 총 알바를 3개를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을 뛰어넘어요. 캡슐 호텔, 그리고 술집, 선로 검사 3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캡슐 호텔, 시부야에 있는 캡슐 호텔인데 거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 3시부터 6시 사이에 쪽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술집에 가서 술 만들고 술 날랐어요. 11시 반부터 저 같은 경우는 고탄다역부터 신주쿠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선로 사이를 전철이 없는 시간, 새벽이죠. 새벽에 선로 검사를 하는 일을 했어요. 쭉 걸으면서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켜고 떨어진 물건은 없나, 그리고 선로에 문제는 없나, 그런 거를 계속 걸으면서 찾는 거예요. 새벽 반까지. 이제 일본은 전철이 대략 12시 반 정도에 다 멈추니까 그때 12시 반에 이제 작업복 입고 고탄다역에 딱 내려서 신주쿠역까지 이제 쭉 걸어가면서 새벽 한 4시까지 계속 걸어다니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고 내가 지금 대학을 계속 꾸준히 다녔더라면은 지금 행복한 대학 캠퍼스 라이프를 지금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더라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걸었었던 것 같아요. 막 눈물도 나고, 휴대폰 보면은 뭐 계속 카카오톡 울리고 있고, 친구들 막 술 마시러 가고, 막 저는 굉장히 그때 마음이 아팠죠. 저 혼자 지금 뭐 하는 건가. 근데 저는 그 아야 하나만 바라보고 그러한 생활을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마련을 해서 유아도 안전하게 출산을 하게 됐고, 빡세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주변에서 잘 봐주시더라고요. 제 상황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캡슐 호텔이 굉장히 호텔이나 파친코, 뭐 음식점 다변문으로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상무님이 저를 굉장히 잘 봐주셔서 거기에 이제 간부 후보로 저는 취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대우도 잘 받고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무료한 거예요. 삶이. 대학도 졸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내 손으로 일구고 싶은, 내 손으로 뭔가를 성공을 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는 굉장히 그때까지도 아직 강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뭐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때 무작정, 제가 저희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흥적 편의점 가는 영상이에요. 근데 무작정 일단 시작은 해봐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일본 유학 오실 분들에게도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작을 해라. 뭐든지 좋으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 왜 있겠어요? 왜 그냥 포기를 하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야, 너가 되겠냐. 저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에 너 일본 유학 가서 성공할 수 있겠냐, 이까짓 게.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더욱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죠. 친구들이 야, 임상욱이 야 인생 망했다, 친구들아 지금 봐봐라.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도 친구들 반응도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저희 직장 동료들도 굉장히 차가웠고요. 아니 유튜브 개나 소나 하네. 그 개나 소나 중에 한 명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공하는 게 자기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룰 수 없으니까 꿈 아닌가요? 이룰 수 있는 꿈은 꿈이 아니죠. 이룰 수 있는 꿈은 도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도전을 하는 거지, 이룰 수 있는 꿈에 도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역시 꿈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는 정도가 딱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꿈은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 받는 꿈이 딱 좋다. 야 그 꿈 뭐냐, 야 그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꿈이 딱 적당한 꿈입니다. 야 네가 유튜버가 된다고? 야 네가 가정을 이룬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죠. 뭐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영차 열심히 영상도 올리고, 그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 하루에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었어요. 8시부터 저는 5시까지 출근이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오우메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8시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애들 돌보고 뭐 밥도 먹고 애들 재우고 하다 보면은 뭐 저녁 한 10시, 한 10시 11시 정도부터 이제 유튜브 작업하면은 한 2-3시, 2시에서 자면은 5시, 그렇게 3시간 수면을 계속 해왔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몸에 좀 무리가 왔었던 거죠. 예전부터 좀 턱관절이 안 좋았었는데 턱관절이 굉장히 심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 영상하고 얼굴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양악 수술하고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눈 같은 경우도 계속 컴퓨터를 하루에 진짜 10시간 이상씩 보다 보니까 눈이 너무 피로해지고, 그다음 안검하수다 보니까 근육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검하수 수술도 받고, 그다음 턱관절이 굉장히 심했어서 턱관절 수술 또 받고 해서 이제 외관이 좀 변했는데, 그런 수술들을 받고 이제 확실히 좀 편해져서 더욱더 유튜브에 매진을 했었죠. 예전에 유튜브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찾아오죠. 뇌졸중으로 제가 왼쪽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은 지는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내 왼쪽 눈이 저는 안 보입니다.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이고요. 수면 중에 무호흡 증상이나, 지금은 병원 꾸준히 다니고 있어서 많이 나아졌는데,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에 매진을 하게 돼요. 유튜브 작업도 쉽지 않죠. 그래도 저는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강의도 시작을 했잖아요. 일본어 유튜브 멤버십 기능으로 제 일본어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일본어 강의를 보고 퀄리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책 출판을 오고 해서 지금 제가 책도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도 찍고 있고 편집도 하고 있고 여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때 처음에 일본에 와서 바로 포기했더라면은 제 지금의 상황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유아와 루이, 아야라는 존재를 못 만났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해서 후회하세요. 저는 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해요. 지금 씻을까 말까 그냥 씻습니다. 지금 편집할까 말까 그냥 합니다. 지금 공부할까 말까 그냥 해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본 유학 생활 없습니다. 현실은 지독해요. 지독한 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일본, 그것도 아무 연고지도 없는 일본에 오셔서 원하는 일본 유학 생활을 보내고 싶다,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본 유학 생활이나 원하는 일본 생활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처음에 그 고난을 이기신 분들만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못 이겨서 상상하고 달라서 다 포기를 해버리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있다면은 처음에 무조건 힘들 건데 그거를 넘기시라고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일본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선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영상 많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이거 자막 붙이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붙여야죠.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한국어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비웃음 받는 꿈이 딱 적당하다. 많이 비웃음 받으십시오. 일본에 오셔서 많이 비웃음 받으시면서 성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야레바 데키를 하면 된다.